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께서 작년과는 다른 성장 또는 변화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분야의 인구 추이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 입시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곧 입학 시즌을 맞는 부산 관내 초중고 학교들은 통합과 폐교를 결정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실제 데이터와 함께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점, 또 반드시 살펴야 할 해결의 실마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이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 데이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학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학령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인원이 이제 드디어 그 4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아직 그 추계가 안 나왔죠. 2026년에 22년에 대략 한 26만 명 정도가 출생했기 때문에 멀지 않아 한 6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30만 명대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통계청에서 예상하는 어떤 인구 시나리오에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서 지금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올해의 그 신입생 숫자가 전년도 대비 한 2,000명 정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 학급의 그 신입생도 못 받는 그래서 20명 미만의 그런 초등학교도 42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초등학교 숫자가 300개 정도 넘으니까 10% 넘는 초등학교는 한 학급의 초등학생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명 미만의 그 어떤 신입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 같은 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폐교가 부산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 다양한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출생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산부인과가 운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의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이들이 적다 보니 소아과가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폐원되는 사례가 지난 20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심지어는 그렇게 인구가 급감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지역적으로 동지역 그러니까 읍면동이 있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서 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자리를 노인 요양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이제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의 정원이 42만 명인데 벌써 이제 대학의 정원을 전국적으로 출생 인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가 26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원에 이제 반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출생아가 있게 되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생들 등록금에 거의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특성인데 대학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폐원하고 있고 또 대학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뭐 중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달라 하는 이런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이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제일 인구가 급감했던 지역이 기장군과 강서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에 각각 기장군 지역에는 정관의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 지금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명지에 굉장히 큰 규모의 신도시가 이미 입주가 되었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안에서도 명지 신도시와 같은 데는 굉장히 출생률도 높고 또 외부에서 이제 부산 안에서 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요, 중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그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시설에 대한 또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또 부산은 특히 더 심각하게 저출산의 어떤 흐름 속에 있게 되고 부산 안에서 본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다. 그래서 다른 쪽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명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방금 언급한 문제는 이제 신도시가 아닌 오히려 구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 안에서도 이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 또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의 파장을 그럼 다양한 범위에서 살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부산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대처를 잘못해서 저출산이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이제 성장세에 있게 되면서 그러나 이제 또 저출산의 문제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행복이라든지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러는 이제 특히 미혼 여성들의 이제 관심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부산에 이렇게 전체적인 인구 문제는 부산의 책임과 또 국가의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까지 도시가 이제 팽창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가는 70년대부터 부산 지역을 대도시 인구 과밀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공장의 신설 같은 거를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성장해야 될 시기를 놓치게 만든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산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1인당 그 어떤 총생산이라고 할 수 국내 총생산 GDP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실업률, 고용률은 굉장히 근 20년 이상 전국의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이제 낮고 또 인구 유출, 청년 유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70년대, 80년대의 국가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의 부산시라든지 또 부산에 좀 책임 있는 어떤 주체들이 이런 전반적 변화에 대한 대처가 좀 낮았던 이런 후유증이 지금의 부산의 심각한 인구학적인 탄력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가적 손실도 클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십수년 전부터 뛰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상황은 또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비슷한 기조로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지 우려가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 해결에 대한 방향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보다는 저는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언론들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 그 천문학적인 돈을 저출산에 부어넣었는데 과연 한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 이번 이런 방송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2022년도에 정부의 그 저출산 예산이 한 50조 원으로 대폭 뛰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주거비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저출산 중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비중이 전체 GDP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국가별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65% 정도 네. GDP 대비 가족과 관련된 주로 이제 현금 수당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2.29%입니다. 그래서 한 적어도 1%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6, 7% 정도, 0.67 정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적어도 이제 GDP 총량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한 지금 13위 정도 되는데 OECD의 평균보다도 턱없이 우리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의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네. 정책을 수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저출산 예산은 저게 저출산과 관련이 있나라는 좀 비판적인 안목의 네.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족을 직접 지지를 해주는 네. 또 출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다 체감도 높은 그러한 그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네. 사업의 개발이라든지 네. 중점적 지원은 여전히 전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해주신 예산 편성 방법도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얼마만큼 주겠다 이런 네네. 정책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정책들에 관해서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견이 네네. 분분한데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을 중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출산과 관련된 이 저출산 문제를 외국의 그 컬럼니스트가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저는 네. 아주 눈여겨봐지는 대목인데 네. 한국의 과잉 교육열이다 이렇게 이제 네. 또 경쟁 지향적인 이런 문화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는 지난 한 7, 80년 동안 고도 산업화를 위해서 네. 각자 도생, 엄청난 그렇죠. 경쟁의 네. 압력 속에서 우리가 네, 살아왔는데 이제는 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사회적 격차 해소라든지 정말 그 교육에 대한 생각과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협력 중심의 그런 또 관용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식에 대해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쉬울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측면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그 미혼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남녀 간의 불평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네네. 이걸 직시를 해야 되고 네. 여가부 없애려고 현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네네. 문제에 오히려 네.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 대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의 연결고리를 교육에서 주목하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회에 있어서도 첫째는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입니다. 뉴욕 타임즈지에 이제 그 2023년 12월 2일자로 남한은 사라지게 되는가라는 칼럼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말 적은 인구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인구는 적지만 오히려 경쟁력 있는 사회를 갖출 수 있는
그럼 핵심 고리가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학령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저출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차별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과거에는 좀 불만이었는데요. 네. 뭐냐면은 우리 일본은 저출산 계획과 고령화 계획이 플랜이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묶어놨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네. 계획 이름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네. 계획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생각에서는 서로 연결과 통합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젊은 층들 또 네. 미래의 출생할 인구층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적은 사회가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이제 고령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인구층과 앞으로 고령 단계에 들어갈 인구층들을 사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설계되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현재 그 앞으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고령 인구가 역량 있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사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대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제안한 이 시스템이 순탄하게 돌아간다면 나올 수 있는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생각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은 사회의 여러 가지 규모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줄여야 되겠습니까? 줄어야죠. 줄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줄인다 하는 것은 이제 축소라고 볼 수 있고 네. 영어로는 이제 슈링키지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나 이제 축소하고 줄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서의 그렇죠. 네. 축소도 있고 네.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축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한 슈링키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사회적 축소 이것을 디자인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좀 전에 교육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스마트한 어떤 사회적 축소 사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구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혁신도 강하고 성장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강한 이런 나라들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은 핀란드 한 600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는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교육이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 행복도가 1위입니다. 이런 사회가 저는 생각할 때 적은 규모지만은 국민의 역량도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난 10년 동안 세계 교육 1위입니다. 네. 피사라고 하는 교육 역량 평가에서 1위를 늘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도 1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혁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좋은 사회에 대한 설계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 이걸 받아들이고 좀 취사 선택을 해서 부산시가 정책을 좀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부산시의 정책도 좀 제안해 주시죠. 네. 박영준 시장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부산 먼저 세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연 뭘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부산 먼저 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산이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으로서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포용과 복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정말 혁신 성장과 포용과 복지에 대해서 부산 먼저 세계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해에는 좀 더 현명한 학령 인구 감소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회 전 분야의 고통이 예견되거나 또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또 불신을 줄이는 것이 폭주하는 인구 감소 열차를 멈출 열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